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션을 진행할 박지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 20여 분에 걸쳐 디도스 대응 방안 수립하실 때 정책 수립의 방향 측면에서 고려하실 사항들을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드릴 케이스는 네 가지로 나누어 각 장에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IT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도 디도스 공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 텐데요. 지난 2007년 77 디도스나 2013년 6.25 디도스 공격이 세간의 큰 뉴스로 보도가 된 덕분에 적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디도스 공격이 온라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그리고 유명한 기업 또는 공적 기관을 상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뉴스나 언론에서 디도스 공격에 관한 소식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으실 텐데요. 이는 더 이상 디도스 공격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기사가 될 만큼의 희소성이나 그리고 또 뉴스로서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온라인 웨비나에 참석하시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디도스 공격으로 의심되는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제는 디도스 공격을 발견하여 방어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공격의 전조라고 보고 방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단순히 타당한 대상을 추가하는 레거시 방식의 기존 대응 프로세스만으로는 여러분이 맡고 계신 소중한 비즈니스를 지키는 것은 어려워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전략 수립 시 참고하실 수 있는 방향을 케이스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전략이 그렇듯 시작이 중요하기에 적절한 탐지 트리거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방향의 수립을 위해서 살펴볼 케이스는 어떻게 적절한 탐지 트리거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MRTG나 오픈 NMS 등과 같은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을 통해서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하시고 그 값을 적절히 장기간의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직관적인 수치를 탐지의 트리거로 삼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최근 오픈 NMS 등도 많이 발전하여 BPS나 PPS 값을 그래프로 보여주거나 관리자에게 알람을 주기도 합니다. 운영 볼륨이 그리 크지 않고 대상들도 단순하다면 운영자의 경험에 기반하여 적절한 값을 설정하는 휴리스틱한 방식이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규모가 몇 개의 서비스가 아닌 수십 배의 볼륨과 서로 다른 성격의 다수 개의 서비스들이 얽히고 설켜진다면 경험에만 기대어 이 중요한 시작점인 트리거 값을 설정하는 것은 운영자에게도 책임자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운영 조직 측면에서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고 또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결제를 받아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는 리스크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 대응의 시발점이 되는 인계값을 찾으실 때에는 트래픽의 특징을 반영하고 그 변동 주기의 변이값 등을 실제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이미 공격이 유입된 후 값을 변경한다거나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변경한다는 것은 서비스의 평판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즈니스의 평판 자체에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응 방안으로 적용을 고려하실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케이스로 소개해드리는 학습을 통한 인계치 도출입니다. 각 세부 대상 네트워크 세그멘트별로 유입되는 트래픽을 기간을 두고 학습을 수행하고 실 트래픽 데이터에 기반한 인계값을 설정하셔서 침해 사고 판단의 근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할 수 있는 TCP 플래그별 유입값도 학습을 하여 기간별 학습된 결과를 비교해서 본다면 기존 경험과는 다른 또 다른 관점의 인사이트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일정 사이클로 자동 학습과 인계치 적용을 수행하여 인계치의 최적화 방안 동안 검토하여 적용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대응 전략의 방향은 최근의 서비스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요즘은 단일 IDC에서 비즈니스 로직의 프론트와 백엔드가 함께 존재하며 설치되는 형식에서 벗어나 현재 예로 보고 계시는 구성처럼 프론트와 백엔드가 분리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 클라우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와 같은 변화하는 플랫폼에 발맞추어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단일 서비스가 아닌 복합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특정한 성격의 서비스에 의존성이 발생할 경우 이 특정한 서비스 혹은 모듈의 취약점만을 노린 로우 앤 슬로우 어택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의 특징이 볼륨이 작고 임계치 이하에서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탐지 범위에서는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프로토콜 레이어에서의 탐지와 차단을 수행할 수 없는 공격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공격의 종류로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공격인 슬로로리스나 루디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전략입니다. 적은 규모의 공격이고 정상 사용자를 흉내낸 공격들이 레이어 7에서 이루어지므로 인증 방식 등을 통해 정상 사용자와 공격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마련하실 것을 두 번째 전략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구성에서 참고해 볼 케이스로는 앞서 본 구성과 같이 프론트와 백엔드가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 구성에서 탐지는 백엔드 서비스 최상단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설치를 하고 그리고 차단은 프론트를 담당하는 쪽에 설치하여 공격 트래픽에 대해 선제적 차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으로 탐지와 차단 구성 후 탐지 시 동작 프로세스는 사이트 A, 사이트 B를 통해 유입되는 요청을 사이트 C의 탐지 장비에서 공격의 시발점으로 보이는 경향이 확인이 되면 사이트 A와 사이트 B에 설치된 차단 장비로 차단을 위한 인증 동작을 수행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차단 장비는 프론트인 사이트 A와 사이트 B의 우회 스위치를 통해 트래픽을 자신에게 우회시키도록 요청을 합니다. 우회된 트래픽은 차단 장비에서 공격에 대해서는 인증 방식을 통해 필터링한 후 정상 인증을 수행한 트래픽만 백엔드인 사이트 C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응 방향 수립 시 고려하실 사항은 신속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요즘에 B2B 혹은 B2B2C 등의 서비스들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민감한 수준의 서비스 퀄리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웹쇼핑과 같이 금전적인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모바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엔드 유저의 서비스 퀄리티를 위해서 리스판스 타임은 물론이고 서비스 아우티지뿐만 아니라 아우티지 타임 또한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 요즘의 서비스라는 것은 직접 서비스 운영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시간 지연은 바로 서비스나 비즈니스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서비스 퀄리티 요구를 따르고 갑작스러운 공격 유입이 회사에 또는 서비스의 평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의 서비스 아우티지 타임을 위한 방안을 고려한 그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이 이미 유입될 때 무언가를 조정하고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대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소개드렸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공격이 유입되어 전체 서비스 곳곳에 연결된 결제 서비스에 영향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고객은 결제 실패 창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때 상시 대응의 방안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의 대응을 마련하시되 평상시 서비스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경우에 참고하실 케이스는 존 프로텍션으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대응안을 마련하셨다면 그 동작 방식은 평상시 서비스 세그멘트별로 보호존을 구성하시고 각 존은 학습을 통해 상시 운영하시게 됩니다. 서비스 중 예상치 못한 공격이 발생한 경우 존 프로텍션이라는 핫 버튼으로 디도스 인증을 위해 동작하는 5개의 탐지 차단 필터를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공격 분석 과정 없이 한 번의 클릭만으로 방어 동작을 실행시켜 인증 기능을 통해 공격자를 탐지 차단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평상시에는 비활성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공격의 경향이 보이는 경우 수동 혹은 자동으로 기능을 동작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두 번의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제가 인증 필터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잠시 인증 필터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스 공격이란 것은 정상 사용자를 흉내낸 공격자가 서비스에 접근했을 경우 어떻게 그 공격자를 잘 찾아서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기본 개념입니다. 정상 사용자를 흉내낸 것인지 정상 사용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각 프로토콜의 표준 규격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확인해서 정상 사용자와 비정상 사용자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인증 필터의 기본 동작 개념입니다. 표준 규격의 내용 중에서 TCP/SYN과 HTTP, GET, POST 리퀘스트, 그리고 DNS 쿼리에 대해 각각 쿠키, 리다이렉트를 사용해서 각 프로토콜 표준에 정의된 대로 수신한 쿠키와 리다이렉트에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서 정상 사용자 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인증 필터의 기본 동작 방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증 필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웨비나 이후에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대응의 전략 방향입니다. 실제 침해 사고가 발생 시 최고의 대응 방안이라고 하면 어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분석, 정책 운영에 잘 훈련된 적절한 인력으로 공격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늘 훈련된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영역이나 적절히 훈련된 인력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에 항상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 몸담고 있는 곳에서 이런 사전에 준비되지 못한 침해 대응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의 단계는 상위 정책 변경을 위해 상위 매니저의 관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다수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 불행히도 보안 정책이 아닌 더 상위 비즈니스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그 상위 의사결정자까지 포함하게 확대가 되고 상위 의사결정자의 참여가 늘어날수록 결과적으로 전체 대응의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마지막 네 번째 대응의 방향은 비용 효율적인 부분을 고려한 방안 수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고는 적절히 훈련된 인력이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효율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인력과 더불어 자동화나 사전에 준비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가장 가능한 방법이며 실제 공격 대응 시에도 적절한 완충 작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자동 대응 방안을 첫 번째 대응 레이어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침해 사고 대비를 위한 탐지와 차단 활동의 첫 번째 트리거로 동작하는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케이스인 자동 학습과 두 번째 케이스로 소개해드린 인증 필터 동작을 함께 사용하여 첫 번째 대응 레이어로 구성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정상 서비스 상태를 학습하여 임계값을 탐지와 차단 장비가 동일하게 갖도록 합니다. 서비스 모니터링 중 임계치 이상의 공격으로 의심되는 트래픽이 유입되면 그 탐지 결과에 따라 차단 요청이 차단 장비로 전달이 되고 트래픽 우회를 통해 모든 트래픽은 차단 장비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전달된 트래픽 중
차단 장비에서는 인증을 통해 공격자를 분별해내고 공격자의 공격은 차단하게 되며 사람의 관여 없이도 효율적인 1차 대응 체계가 마련 가능해집니다. 1차 대응 체계를 이렇게 수립한 후 다음 위기 단계를 위한 컨트롤 타워 운영 정책을 수립하신다면 더욱 비용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수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의 조직에서 이미 발생 가능한 침해 사고 범위에 대해 폭넓게 예측하고 시스템 및 솔루션 대응과 인적 대응을 적절히 배치시키셔서 오로지 비상사태 시기에만 의사결정 책임자들을 참여하도록 지금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도스 대응의 방향을 수립하실 때 고려하셨으면 하는 사항을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트리거 설정 시 실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시고 개별 서비스별로 공격 형태에 따른 대응안을 마련하시되 그 대응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효율적이고 대응의 방향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게 세우시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비즈니스가 디도스 공격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실 때 오늘 제가 소개드린 내용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